이겁니다. 대통령의 시크릿, 진실은 어디에? 아, 이 박지훈 변호사 네. 지금 보면은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 지금 1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티즌 수사대 자로라는 사람. 예. 자로가 세월호와 관련된 지금 뭔가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하나 공개하고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세월 X라는 티저 영상,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미리 공개하는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세월호 관련해서 예.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면서 본인이 이제 만든 영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저 영상 같은 경우는 자로라는 네티즌 수사대가 만든 건데 세월호에 대한 어떤 왜 침몰이 왜 됐는지 네.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따라면서 공개를 했고요. 근데 그 시간은 지금 공개를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 방송국에 이제 이 영상을 넘겼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로라는 이 네티즌 수사대가 상당히 이제껏 실적이 좀 있었어요. 아,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인터넷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티즌 예. 수사대 중에 어쩌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네.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가 그게 유죄 증거로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예. 정성근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도 후보였죠. 네. 그때 이 정치 성향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본인이 수집해가지고 이걸 올림으로써 자진 이제 사퇴하게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어떤 네티즌 수사자들이 그 정보라든 이런 걸 많이 분석하잖아요. 분석을 상당히 잘하고 네. 많이 한 사람은 지금 알려져 이 있습니다. 공개될 그렇군요. 영상이 다큐멘터리인데 8시간 49분짜리라고 해요. 이 네. 시간 또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제 뭐 8시간 49분짜리 이게 이제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예. 길게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세월호 이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정부 기관도 그렇고 외국 기관도 함께 조사가 진행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어떤 추가적인 지금 사실을 과연 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조사를 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그 과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어느 평균 정도는 때문에 이제 이미 예. 쓰러졌다는 게 어느 정도 원인이 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황이 있는지 조금 그래 가서 방송국에서도 뭐 아마 한다고 그러니까 저건 좀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세월호 X라는 자로라는 네티즌 수사대가 만든 영상이 오늘 유튜브에서 공개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마 공개가 되면 마디한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결국엔 이 세월호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의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요. 세월호 7시간의 키를 쥐고 있는 왜 기억들 아시죠? 조여옥 대위라고요. 그런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4월 16일 당시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기자회견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에 주사 처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얼굴에 주사 처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 내에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조여옥 대위인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조여옥 대위가요. 관저가 있는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라고 원래는 이야기했다가 청문회에서는 말을 바꿔요. 네. 관저에 있는 의무동이 아니라 저쪽 행정관들, 비서관들 근무하는 위민관 쪽에 있는, 그러니까 관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의무실에서 근무했다. 예. 180도 얘기가 바뀌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런데 청문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실을 만약에 말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거짓말을 준비하고 나왔을 것이다. 만약에 뭔가 비밀이 있다면. 근데 조여옥 대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안민석 의원한테 쫓겨 들어가듯이 미군 부대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미군 부대 호텔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뭐 실제로 쫓겼는지 안 쫓겼는지 논란은 있지만 어찌됐든 사람들하고 대면 접촉을 끊은 건 사실이었고 그럼 그 순간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청문회 오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행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여옥 대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무동에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 언론사 인터뷰, 그러니까 그 미군 부대 안에 있을 때 인터뷰했을 때 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대통령 관저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청문회에 나와서는 그러니까 의무동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무실에 있었다. 이건 일반 이제 청와대 직원들을 치료하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밀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심리 준비기 할 때 그때 이진성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2년의 경과를 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네. 당연하죠. 자, 그러면 대통령도 당연히 그날은 뭘 했는지 알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생각해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기억이 기억은 나죠. 예. 정말 하루가 또렷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워낙 그 충격적인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날 기억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였던 청와대에 근무했던 조 대위가 그날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 저는 조 대위가 그만큼 똑똑하고 뭐 어떤 주소도 잘 놓고 이런 사람이라면 청와대에 근무했다면 2년 전인데 착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저는 그날 어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회사로 뛰어갔던 기억이 기억하시죠? 생생하게 나거든요. 예. 자, 그러면 본인이 의무실에 있었는지 의무동, 여기 의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직원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의무동은 대통령을 치료하는 바로 관저 옆에 있습니다. 예. 자, 그걸 헷갈렸을까요?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그렇지 되죠.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동에 있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뭔가 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합리적으로 이야기해본다면 이진성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예. 모든 국민들 그날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이 기억을 못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효역 대위의 뭐랄까요? 논란, 발언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오죽하면 어제 특검이 조효역 대위를 소환해서 조사했겠습니까? 아마 그 의혹이 풀어질 겁니다.